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서 C 크라크의 네 번째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인 3000일 최후의 오디세이, 3000일 최후의 오디세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뭐 천년의 시간이 갔네요. 근데 뭐 SF 소설이니까 뭐 상관없죠. 뭐 이렇게 오히려 더 숫자 1000년 정도는 사실 SF적인 세계관에서는 뭐 가볍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가볍다라는 얘기도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85년생인데 그 2000년 밀레니엄 때 이제 고등학생이었나 중학생이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난리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천년 주기가 이제 넘어갔으니까. 근데 또 그냥 그렇잖아요. 뭐, 네, 하여튼 뭐 김을 픽 빼는 어쨌든 그랬다. 그래서 뭐 천년 정도는 SF 세계관에서 가볍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소설에서 사실은 이제 주인공이 조금 바뀌는데 그러니까 설정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아서 시 크라크 선생이 이제 변주를 나눕니다. 이제 거기서 어떤 식이냐면은 우리가 그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하는 스탠리 큐브릭이 찍은 영화에서 디스커버리에서 할 구천이 이렇게 자기 데이비드 보우먼하고 프랭크가 자기 이제 저는 끌려고 하니까 이렇게 동면 상태에 있는 프랭크 아니었구나. 하여튼 동면 상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탁탁 내보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게 좀 섬찟하기도 하고 그 잠든 동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주에 내보내면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어쨌든 그렇게 탁탁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명, 프랭크 풀, 그 동면 상태에 있던 그 연구원 중에 한 명이 나갔는데 그 사람이 이제 프랭크 풀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 천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양반도 사실은 안타깝게 이제 세상을 떠난 상태, 동면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천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린 거야. 이 사람의 세포만 있고 이 사람이 호흡이 끊어졌어도 이 사람이 육신이 있고 이 사람이 동면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과학의 힘으로 이 사람을 이제 살려낸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소설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든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만약에 1000년 전에 근데 프랭크 풀이 1000년이 지나서 깨어났잖아요. 근데 별로 물론 적응에 조금 어렵기는 해. 낯선 운명에 대해서 어렵긴 한데 이런 대사도 나와요. 1000년을 잠자고 있다가 깨어나면 당연히 이상하겠지. 근데 이런 말도 나와요, 동시에. 만약에 1000년 전에 중세 사람들이 2000년에 태어났으면 적응 못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2000년대 사람이 3000년대에 다시 눈을 뜬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막 천년도 사람이 2000년대에 눈을 떴을 때만큼의 강렬한 충격은 그렇게 없을 것 같다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문명의 도약이 이미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세계관부터 월등하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같은 애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 소설 이야기도 하지만은 지금 사실은 제가 노인이 되고 뭐 2200년, 2300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기술적인 면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할 텐데 그렇게 막 중세 시대, 조선 시대 때와 2000년대의 차이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에는 동의는 해요. 아서 시클라크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60년대 썼어도 그렇게 봤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는 2026년의 시간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럴 것 같다. 뭐 2300년이나 2400년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설정에서 그 마치 자꾸 이제 아이작 아시모프 얘기가 나오는데 최후의 질문처럼 거기서도 엔트로피의 역전을 위해서 근데 역전에 실마리가 없으니까 폐쇄계를 늘리는 수밖에는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엔트로피의 역전은 폐쇄기 안에서도 엔트로피의 쓰레기가 가득 참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역전할 수 있는 생명의 징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엔트로피의 소비량만큼 폐쇄기를 늘리는 방식으로 우주 식민지를 건설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엔트로피까지 얘기는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3000일 오디세이에서의 배경도 지구라고 하는 폐쇄적인 폐쇄계를 한계가 지어진 유한한 폐쇄계를 넘어서 우주로서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주 타워를 만든다.
그 지구 적도 위에 있는 네 개의 거대한 우주 엘리베이터가 건설돼 있고 대부분이 이런 지상 타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은 쭉쭉 이렇게 나가는 식으로 지구라는 행성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우주 정거장처럼 만들어 놨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단 종교가 소멸됐다. 그러니까 종교적 갈등도 사라졌고 인류가 이제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프랭크 풀이 동면 상태 2001년도에 동면 상태에 있을 때 데이비드 보우먼과 할 9000의 존재를 알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료잖아요. 어떻게 보면 둘이.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유로파 가지 말라고 했죠. 2000 뭐였지? 2061 오디세이, 206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유로파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이드의 손자가 거기 불시착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 할 플러스 데이비드 보우먼이 합쳐진 할머니라는 절대 정신이 절대 존재가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해줘서 그 구해준다. 그 내용이 이제 2061이었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프랭크 프리 유로파 근처에서 모노리스, 그러니까 아예 모노리스 합쳐져 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슈퍼 모노리스가 나오거든요. 이제 거대 모노리스가 나오는데 그것은 전작이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2010, 2061에서는 경고장의 의미로 나왔다면은 여기서는 모노리스 자체가 심판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데이비드 보우먼과 할 구천이 정신이 일치가 되었고 그 일치가 된 상태가 거대 모노리스의 장치에 부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 모노리스 플러스 데이비드 보우먼 플러스 할 구천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어떤 모노리스 자체가 이 모노리스 자체가 인류가 더 이상 저지른 모든 학살을 그 원시인 그 이렇게 뭐야 유인원들 그 뼈 치면서 이렇게 딱 날아가는 그 장면부터 인류의 여명부터 지금까지의 문명적 도약을 다 봤는데 그 과정에서 뭐 핵무기도 있었고 두 번의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뭐 2000년과 300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겠죠. 그건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만 그 사건 중에 인류가 가지고 있는 뭐야 이런 어떤 잔혹성이라든지 이런 지점에 대해서 우주의 절대적 존재자가 어떻게 보면은 실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노리스 할먼으로부터 어떤 거를 프랭크가 듣게 되냐면은 인류를 절멸시켜라. 인간들을 절멸해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담긴 것을 할머니 귀뜸을 해줘요. 프랭크 풀에게.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노리스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파괴를 하고 그거 자체를 파괴를 해야지만 어 이제 인류의 절멸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그 작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우주 전쟁이라고 쓴 어, 작가 있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 하기도 했죠. 톰 크루즈랑 그 다코다 패닝이 나오는 그리고 또 한 분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감독이기시도 한 분인데 어쨌든 그 세 명이 나오는 우주 전쟁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우주 전쟁에서 그 외계인을 몰아낸 거는 원작 소설이 됐건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가 됐건 인간의 바이러스였잖아요. 그 세균 자체가 우주 전쟁에서 뭐 그 외계인들의 침략을 막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좀 이제 너무 오래됐죠. 그 당시 분들의 생각이 있어서는 바이러스가 가장 외계인들에게 뭐 치명적일 것이다. 이건 굉장히 그 오래된 어떤 SF 소설이나 SF 세계관의 어떤 클리셰 같은 건데 너무 이제 많이 쓰여져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모노리스의 신적인 힘과 어떤 데이비드 할만의 그런 생각과 이 결합이 된 모노리스를 파괴하기 위해서 인간의 바이러스를 이제 침투시킨다. 그래서 이제 보우먼과 할의 의식은 어떻게 보면 모노리스가 무너지면은 자기들도 사라지는 거죠. 제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보면은 이기면서 이제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그 모노리스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우먼과 할 이 두 존재가 어떻게 보면 피조물
인간이 피조물이고 창조주가 따로 있는데 그 창조주가 인간이 문명적인 도야를 이끌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창조주를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의미의 자율성, 자발성으로 파괴를 시키고 이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들도 보우먼과 할이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숭고한 희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 2001 아서 C 크라크의 2000 뭐 스페이스 시리즈가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그래서 제 일단은 1부부터 4부까지의 감상평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첫 번째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3001 스페이스 최후의 오디세이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2010은 조금 무난한 속편이었다. 그리고 워낙에 전작이 걸작이고 뭐 영화 감독이 어떤 영화 감독이 원작을 뛰어넘는 영화를 만들어 버려서 조금 이제 영화의 그늘이 너무 심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206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너무 인디애나 존스 같았다. 그래서 조금은 저의 취향하고는 물론 인디애나 존스 좋아하지만은 시리즈 좋아하지만은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2001 시리즈에서 인디애나 존스는 조금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소설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리고 3001 최후의 오디세이가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여기서 흥미로웠던 지점은 저는 어쨌든 간에 기계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차원의 실제론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의식을 메타포했다라고 보거든요. 육신이 없지만은 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하는 능력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할 구천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할 구천이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식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윤리적 판단의 그 메타포처럼 느껴졌고 인간의 육신을 지운 상태에서 정신만 남긴 상태로 보여졌거든요. 그리고 절대적인 관찰자이기도 하고 하지만 두 번째 속편에서부터 자신의 아버지 같은 창조주를 만나고 그런 박사를 만나고 3편에서도 희생을 하고 4편에서도 또 거룩한 희생을 하는 장면을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 작품은 종교적인 냉소가 들어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또 대단히 종교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좀 재밌게 봤고요. 조금 이제 뭐 어려운 지점도 있고 어쨌든 간 60년대 집필이 된 글이기 때문에 조금 오래된 느낌도 있어요. 하지만 고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 또 SF 소설의 매력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이런 독서 체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시리즈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도 많이 올리니까요. 뭐 좋아요와 구독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따뜻한 봄날인데 뭐 언제 보실지는 모르겠네요. 봄 잘 만끽하시기 바라고 이렇게 건강하고 즐겁게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